자, 갑자기 급 우울해지고 있죠. 이런. 어쩌지? 어쩌을까? 그래, 자. 28번부터라도 살려놓자. 자, 여기 보면 A, B는 양수이고 요 fx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f'x는 b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미분을 했어. 그래서 속미분한 부분과 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b로 약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나와. 자, 이때 이게 중요해. 요 식이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니까요. 망했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봐. sin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근데 1이 되잖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뻔하다는 거지. sin x가 뭐이거나 1이고 코사인 a 더하기 b의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이 경우 혹은 sin x가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의 a 더하기 b의 코사인 x가 1인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좋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자, sin x가 1인 순간은요. 고민을 해봐요. 뭐 x가 뭐 2분의 파이, 뭐 2분의 5파이 이런 놈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코사인은 무조건 뭐가 돼요? 0 되겠죠. sin x가 1인 순간에 코사인은요. 무조건 0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려면 코사인의 a 여기가 0 된다고 했잖아요. 코사인은 0. 코사인 a 자체 여기가 0 돼서 날아가면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sin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 돼버리니까 코사인 a가 플러스 1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잘 정리해보세요. 느닷없이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온다면 얘가 너희들한테 주는 정보는 얘 1이고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인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코사인 x는 0 되고 여기도 0 돼버리기 때문에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코사인 a는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 1과 케이스 2 요 두 가지 경우만 이제 고민하면 된다는 거야. 결국 가식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1이야. 끝! 이게 다야 이게. 요거 알려주고 끝난 거야 얘네들은. 장렬히 전사해버렸어 저 식이. 저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식으로 갈 거야. 자, 나식을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은요 어디선가 많이 본 녀석이잖아. 분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x가 0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럼 누구도 0을 향해 가야 돼. 얘네도 0을 향해 가야 되는 거야. 그치?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목해서 볼 건데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요. x분의 1에 사인에 fa의 파이 더하기 4분의 x가 이렇게 생겼죠. 요놈의 값이 수렴한다네. 그것도 양수로 수렴한다네. 그치? 이 값이 양수로 수렴한다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을 향해 달려가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FA에 대한 정체를 좀 확인해 봅시다. FA는 자, 요 놈이요. x가 0으로 가게 되면 자, x가 0으로 가면 여기가 어차피 0 될 거거든.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지. 근데 사인은요 언제 0 되죠? 사인 파일 때, 사인 2파일 때, 사인 3파일 때, 사인 4파일 때 이럴 때 0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FA라는 녀석은 누가 돼야 되겠다? FA라는 건 정수되어야겠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봐요. 분모가 0일 때 얘도 0 돼야 돼. 사인도. 얘도 0 돼야 돼. 그런데
여기 4분의 x에서 x 0으로 보내면 얘가 어차피 죽어버리니까 이 식이 사인의 f의 a의 파이라는 놈이 나와야 될 텐데 뒤에 거는 0 돼서 죽은 거야. 이게 0 되려면 fa는 누구여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볼 거야. 오케이, fa가 정수인 것까지는 알겠어. 자, f를 볼까요? f가 누구죠? f가 무슨 함수야? 사인 함수야. 사인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정수는 뭐뭐 가능해?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어.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밖에 없다고요. 2나 3이나 4나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치? 그럼 결론. fa가 정수니까 우리는 fa의 값을 마이너스 1이거나 fa 값이 1이거나 fa 값이 0인 놈으로 볼 겁니다. 동의하시죠? 자, 제일 쉬운 것부터 처리합시다.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에 자, fa가 0 넣습니다. 그럼 0. 얘는 뭐죠? x분의 사인 0은 뭐야? 1이야, 0이야? 자, 봐봐요.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0은 1입니까? 0입니까? 이걸 왜 고민하지? 1이야, 0이야? 그래, 금요일인 거 까먹을 수도 있어. 괜찮아. 영상 다 녹화했어. 단지 음성이 안 들어갔을 뿐. 마이크를 좀 전에 켰을 뿐. 이거 얼마가 돼야 돼, 얘들아? 1이야, 0이야? 0이야, 이 사람들아.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x분의 사인 x는요, 당연히 1입니다. 맞죠? 근데 사인 0은요, 애초에 0이야. 얘가 어딜 향해 갈 때? 0을 향해 가서 0.000000001분의 0은 0이야. 1이 아닙니다. 알겠니? 태블릿도 안 갖고 왔니, 오늘은? 어? 뭐 하는지 모르겠지. 엊그제 모의고사를 봤는데도 모의고사 문제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이거 뭐 몇 년 전 것도 아니고 엊그제 건데. 됐어요? 그래서 얘는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근데 양수분의 양수가 0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FA는 0일 리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얘는요. 그 다음에 FA는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요 놈의 경우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사인에 자 FA 대신에 1 넣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파이 더하기 4분의 x 나옵니다. 뭐 루피탈 때리셔도 되고요. 루피탈 때려볼까요? 1분의 얘는요 뭐가 나와요? 미분해버리면 코사인에 파이에 더하기 4분의 x에 곱하기 4분의 1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 이 값은 얼마 나와요? x0으로 가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a분의 b라고 했는데 a하고 b가 모두 양수잖아.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돼요? FA가 1인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남은 거 누구 남았어? FA가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남아요. 자, 이 FA가 마이너스 1이면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사인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x가 나올 거고요. 역시 로피탈 때리셔도 되고요. 로피탈 싫으면 2분의 파이의 짝수지. 2분의 파이의 짝수. 2분의 파이의 짝수이면 이건 어떻게 나와? 사인 그대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위치를 봐야 되죠. 마이너스 파이에 좀 더 갔으면 이건 무슨 값이야? 다시 할게요. 원래 요거였잖아. 그치? F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요놈 나오잖아요. 그쵸?
그냥 로피탈 때릴게요. 우리가 언제부터 로피탈 안 썼다고. x 미분하면 1이고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x에 곱하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 날아가면서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4분의 1 나오고 요게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요. a는 4b라는 걸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 우리는 지금 FA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A는 4B라고 했고요. 우리는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 코사인 A가 1인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죠? 자, 이거 만족하는 A는요, 누구가 있어요? 2파이.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려면 A는 파이. 그 다음에 3파이, 5파이까지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 7파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세 녀석이 있겠고요. 그때 B의 값은요, 4배, B는 4분의 A여서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어떤 식에다가 확인을 할 거냐면 어느 식에다가 확인을 할 거냐면 A하고 B가 다 있는 식에다가 넣어서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어디다 넣어야 되냐? A하고 B가 있는지 어디다 넣으면 될까나? F식. 그렇죠? FA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경우였잖아요. FA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요. A를 집어넣는 거죠. FA는 사인의 A 더하기 B의 코사인 A고요. 자, 코사인 A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요 놈이 마이너스 1이야.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는 4B니까 사인 4B 빼기 B는 3B가 나오겠고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확인합니다. 4분의 파이를 여기다 넣어봐요. 4분의 3파, 사인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 돼요? 안 돼요. 사인 4분의 9파이가 마이너스 1 돼요? 안 됩니다. 사인 4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1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탈락.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놈. 자, 이번엔 코사인 A가 1인 경우를 찾습니다. 그러면 A는 2파이, 4파이, 6파이가 나올 거고 그때의 B는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가 나옵니다. 얘네들 다 4로 나눈 값들이야.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FA는 사인의 A 더하기 B의 코사인 A인데 코사인 A가 1이니까요. 집어넣으면 사인 5B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분의 5파이 요 값이 지금 뭐 나와야 되냐면 좀 전에 F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만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인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 자, 넣어봐요. 2분의 5파이 사인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1 나오나요? 안 돼요. 사인 5파이 마이너스 1 안 돼요. 사인 2분의 15파이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5 곱하기 2분의 3파이 하면 사인 2분의 15파이인데 요가 마이너스 1 딱 돼요. 그래서 결론 얘네 둘이야. 그래서 2분의 15파이가 최종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 28번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이건 뭐 쉽다라고는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저분한 문제예요. 근데 뭐 군데군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대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이제 어디 갔냐? 있다. 자, 29번 문제. 솔직히 어려웠다, 손. 없죠? 봐봐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손 안 들잖아. 얼마나 쉬웠으면, 그치? 다 맞았죠? 그래서 민정아 맞았지? 뭐 어렵다고 손도 안 들었는데 왜? 봐봐. 얘들아, 이거 문제에 뿌려진 힌트를 찾아야 돼요. 문제에 뿌려진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잘 봐봐요. 잘 봐봐. F 세타는 AB의 값이 얼마래요? 문제에서. 루트 3이라고 합니다. BC의 길이가 얼마래요? BC의 길이 2래요. 자,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울림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공부를 허투루 한 거야. 정말 엉터리 같이 한 거야. 어떤 잔잔한 감동이 있어? 뭐가 보여? 그냥 생각나는 거 말해봐. 난 지금 루트 3하고 2밖에 말 안 했어. 뭐 생각나? 2대1 때 루트 3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야. 선생님 근데 저 2가 그게 아닌데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지?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중심. 그래서 원의 중심을 잡으면 1이잖아. 2잖아. 이게 보여야죠 당연히. 그럼 여기는 몇 도야? 30도. 6분의 파이야. 맞죠?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분이야. 자동으로. 그럼 잘 봐봐. 문제에서도 얘들아 잘 봐봐. 이게 괜히 6분의 파이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다 연관되어 있는 녀석들이라니까.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녀석들이라고. 아, 루트 3 보고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영혼에 이렇게 막 뭔가 2대1 루트 3 이게 떨림이 없으면 여러분들 공부 잘못한 거라니까. 보자마자 그게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왜죠?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걸 연결함으로써 여기가 1이 나올 거고요. 보세요. 우리는 이 AP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6분의 파이와 세타니까 이 사이 각도 하나가 짜잔하고 등장하면서 각도에 대한 정보 있고 2cm, 1cm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아하 나는 AP 길이가 궁금한데 X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에 자 F세타에 대한 식 다시요. 원래 문제에서 하라고 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하라고 한 것은 넓이입니다. 여기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라서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밑에는 루트 3 좋아.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몰라. 그래서 X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해야 할 거야. 이게 넓이잖아. 이거 보자마자 변수가 몇 개 있어? 변수 몇 개 있어? 2개 있어. 체인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체인룰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x도 세타도 변수야. 선생님 저거 둘 중에 하나가 상수일 수는 없나요? 아니요. 둘 다 변수야. 왜? 세타가 변하면 x가 변하거든. 세타가 변하면 x가 변하거든. 같이 변하거든. 변수들인 거야.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건 그러면 오케이 x랑 세타 사이에 관계식을 끌어내서 걔를 가지고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가야겠구나. 이걸 감을 잡는 거지. 그 x와 세타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요 삼각형에서 등장하는 거야. 요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와 세타 사이의 연결고리가 짜잔하고 등장하는 거거든. 그냥은 못해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f 프라임 세타일 거야. 자, f 프라임 세타는 x로 미분하는 겁니까? 세타로 미분하는 겁니까? x겠니? 세타겠니? 당연히 세타죠. 안에 변수가 세타인데 세타로 미분해야 되는 거야. 근데 x도 변수고 세타도 변수라 그랬지,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할 건데요. 곱의 미분이니까 자 앞에 거 미분합니다. 2분의 루트 3에 x 미분했더니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런데요. 지금 내가 원래 누구로 미분해야 되는데 세타라는 변수로 미분해야 되는데 실제로 누구로 미분한 거죠? x로 미분했죠. 그쵸? 그럼 이때는 누가 꼭 붙어야 돼? 체인룰에 의해서 d세타분의 dx가 곱해줘야 돼. 맞잖아.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합니다. 2분의 루트 3의 x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이거 세타로 제대로 미분했으니까 뒤에 달라붙는 게 없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 좋아. 나는 f 프라임 6분의 파이 할 거지롱. 그러면 2분의 루트 3에 사인 6분의 파이 곱하기 d세타분의 dx 2분의 루트 3에 6분의 아니고 x 써야 되고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아이고 이렇게 나오겠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d세타분의 dx가 필요하겠고 2분의 루트 3에 x의 값에 2분의 루트 3이 등장하겠는데 맞죠? 잘 봐봐. x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세타가 뭐가 되는 순간 6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 x 구하는 거잖아. 세타가 6분의 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지. 짜잔 하고 지금 여기 세타가요 이렇게 막 변할 거란 말이야. 이게 변할 거라고. 근데 이게 딱 6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 중심을 지나는 경우고 그러면 그때 이 길이 x값은 얼마가 돼? 이 길이 2 더하기 1이어서 3돼요. 3. 여기 3돼요. 이거 3돼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야. 맞지? 지금 내가 좀 이따가 저걸 코사인 법칙에다 대입해도 나와요. 근데 그냥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이 각도가 변할 때 딱 6분의 파이 되는 순간 이 길이는 2 더하기 1이어서 3 될 거라니까. 그쵸?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구하면 끝납니까? 얘만 구하면 끝납니다. 세타와 x 사이의 관계식에서 얘를 끌어내야 돼요. 자, 아까 어느 식에서 써야 된다 그랬죠? 여기 노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자, 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적용하겠습니다. 1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렇게요. 이 식이 해야 할 역할은 뭐라 그랬죠? 이 식이 해야 될 역할은 d세타분의 dx, x하고 세타 사이 관계식이 필요한 거라 그랬어. 얘는 x와 세타 사이 관계식이 아니야. 그냥 f세타를 x와 세타로 표현한 거고 이 식이 x랑 세타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식이란 말이야. 얘를 미분할 겁니다. 미분하면 날라가 2x가 나와. 맞죠? 근데 얘는 x로 미분한 거니까 d세타분의 dx부터 빼기 자, 요 놈은 곱의 미분이야. 이렇게랑 이렇게
앞에 거 미분하면 4에 코사인의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역시 이것도 세타를 미분해야 되는데 x를 미분했으니까 뒤에 이게 달라붙어야 되고 빼기 4의 x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원래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고 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또 붙어. 이렇게 나와요. 따라와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다 따라와요? 이해돼요? 승현아 이해돼? 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대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언제? 세타가 6분의 파이 될 때의 d세타분의 dx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아까 x는 이때 x는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3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3 넣어갖고 정리하면 를 구해야 한다. 0은 6의 d세타분의 dx 마이너스 4에 세타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냥 4에 d세타분의 dx가 될 거고 또 빼기 4, 3, 12에 사인 0 나와요. 그러면 2의 d세타분의 dx는 슉 넘어가면 0 나와서 d세타분의 dx가 얼마가 되더라? 0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론 이거 0입니다. 0. 얘 0 돼버려요. 0.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컷 구했더니 d세타분의 dx가 0이어서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결론 f' 6분의 파이는 4분의 9가 나오고요. 요 값에다가 20을 곱하면 답은 45가 나옵니다. 근데 29번 문제치고도 쉬운 문제인 거야. 선생님 어려운데요? 근데 학교 내신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 이제 뭐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에 등장할 거란 말이야. 딱 좋죠, 문제. 딱 좋은 문제. 29번에 나왔지만 29번 답지 않은 문제. 게다가 계산도 간단하게 하려고 d세타분의 dx가 0이 돼버리는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기법들, 방법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숫자들의 절대 그냥 보지 마세요. 루트 3 나오는 순간 2대 1대 루트 3을 써먹을 게 있나 없나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그거를 놓치고 있으면 여러분은 엉터리로 공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루트 3이 이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인 거야.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있어야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에 x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를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지은아? 이 문제는 진짜 꼭 기억하세요. 이 유형은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학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꼭 나오는 유형이란 말이야. 이거. 자, 30번 문제 보고서요. 30번 문제는 30번 치고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정말 진심 너무 쉽게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를 볼게요. A에는 무슨 수열이래요?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 다음에 그 B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 n제곱이라는 녀석은 n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 이렇게 가는 수열인 거고 AN이라는 건 등비 수열인데 A1, B1, A1, A2, A3, A4, A5 이렇게 가는 거야. PN이라는 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다는 거야. 위에 있는 걸 고르든지 밑에 있는 걸 고르든지 할 거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근데 이 AN이라는 놈의 그 값이 1보다 근차 AN은요 여기 보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요 여러분들 공비 값이 1보다 작으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비는 무조건 양수죠. 모든 항이 다 양수니까. 공비가 음수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값은 점점 작아질 거야. 뭐 5였다가 8이었던 게 공비가 예를 들어 2분의 1이었다면 8, 4, 2, 1, 2분의 1, 4분의 1 점점 줄어들 거고요. 점점 작아지면은요. 어떤 값을 갖게 돼요? 얘네를 택할 거야.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요 동네 애들을 택하다가 뒤부터는 이런 놈들을 택하게 될 거라는 거야. 맞지? 맞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놈은요. 연달아 있는 3개인데 만약에 연달아 있는 그 3개가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있는 연달아 있는 3개를 이렇게 골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연달아 있는 3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이 값은 어떤 숫자야? 마이너스 12지. 양수야. 0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들아 급수가 수렴하려면 무조건 리미트 걸어놓은 이 값이 제 얘기를 좀 어렵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들으면 이거 되게 쉽네 라는 생각 할 거야. 이게 0이 안 된다니까요. 방금 전에 마이너스 10이 된다며 0 안 된다니까. 수렴해 안 해? 안 해. 이렇게 3개를 골라도요. 이렇게 3개 고르면 플러스 3, 플러스 7, 플러스 2여서 12가 나와. 0 안 돼. 뭐해? 수렴하지 못해. 0 안 되면 발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R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R은요. 오히려 1보다 큰 값이어야 돼. 갈수록 AN이란 값은 커져가야 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초반에는 누구를 택하다가 초반에는 BN이라는 건 초반에 얘네들을 택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요 놈들을 이렇게 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아직은 몰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초반에는 누구를 택하다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얘네들을 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AN 수열을 택해줘야만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학생들 이거는요.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성훈아 아직은 안 졸리지? 근데 곧 졸릴 것 같지? 아니야? 얘가 제일 작잖아. B의 3n-2가 제일 작은 놈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 우리가 얘네들이 등비수열 어느 순간 돼갖고 내가 누굴 따라가야 된댔어? 얘네들 AN을 따라가야 된댔잖아. 등비수열을 따라가야 된댔잖아. 그러면 요 놈에 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얘는 그냥 3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얘보다 R이 곱해져 있는 걸 거 아니야. 공비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는 7R. 얘는 2의 R의 제곱인 거야. 그리고 이거 수렴하려면 이 값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맞지? 이 값이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2R 제곱 마이너스 7R 더하기 3이 0인데 둘 하나 셋 하나 하나 셋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딱 만족하죠. R은 얼마이거나 2분의 1이거나 3이어야 되는데 좀 전에 공비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공비는 3인 게 확정되었어요. 공비는 무조건 3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 안 가면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세요. 이거 우리 요즘 요 근래 많이 나오는 그냥 전형적인 유형이야. 원래 한 29번쯤에 나오는 유형인데 이번에 30번으로 빠진 거야. 다음엔 30번에 나올 리는 없어. 30번에 이제 미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적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29번으로 내려갈 문제거든. 네, 이번 5월 모의고사에서만 특별히 30번에 출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엔 29번이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4점 중에 맞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R은 꼭 3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봐봐. 이제 관건은 얘야. 얘들아 이거 뭐 알려주는 걸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디선가 얘를 택하다가 위에 있는 걸 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를 택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택해졌다고 쳐. 여기서부터 얘네가 택해졌고 이 앞에서는 얘네가 택해졌다면
얘네들 모두 다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즉 B에는 A4, A5, A6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선택되어졌다면 생각해 봐봐. 등비 수열이잖아. 쟤네들 A4, A5, A6가. 그러니까 여기 B5가 A5의 제곱은 A4, A6 이거 성립하죠. 등비 수열이면 이거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4분의 9까지 있잖아. 무슨 뜻이야? 야, A4부터 B4가 A4를 선택해서 가는 건 아니겠구나.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건 아니겠다 이거야. 중간에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부터 등비수열 꼴이었다면 B5가 A5가 됐을 거고 B4가 A4가 됐을 거고 B6가 A6가 되면 등비중앙 성질에 의해서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붙을 리가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기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거 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왜? 여기다 넣어보면 B5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곱하기 1 빼기 4분의 9 안 된다고요. 성립 안 한다고요. 안 되잖아. 그치? 어디에서? 중간에 이거 A4부터는 아닌데 그래. 첫 번째 케이스는 요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겠고 요 케이스요. 두 번째 케이스는 1, 마이너스 1, A6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으면 이제 못 따라오는 거야, 이 문제. 이거 케이스 1, 2가 있는데 요거 만족하는 거 찾는데 여기서 하는 첫 번째 실수. 여러분들이 또 하다가 보면 뭐 이거 A5를요 이렇게 하려고 자꾸 그래. 얘를 뭐 A의 R의 4제곱 이걸 A의 R의 5제곱 아 그러지 좀 마. 그냥 뭐해? A5를 있는 그대로 써. 자 무슨 얘기냐? B5는 누구더라? A5더라. B4는 누구더라? 자 케이스 1입니다. B4는 누구더라? 1이더라. B6는 누구더라? A6더라. A6는 A5에다가 공비 3 곱한 거잖아. 공비도 알려줬잖아. 마이너스 4분의 9. 우리는 A5를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둘, 셋, 셋. A5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 A4는 공비가 3짜리였으니까 2분의 1, A3는 6분의 1. 여기다가 90 곱하면 답은 15가 나오겠네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나와버렸네. 케이스 2를 봐야 되는데 케이스 2 안 봐도 이미 답이 나왔어요. 자, 케이스 2. 이건 어차피 안 될 거지만 확인합니다. A5의 제곱은 1은 B4, 그러니까 우리가 B5의 제곱은 B4 곱하기 B6 마이너스 4분의 9 A6는 4분의 13 됐어요? 그럼 A5는 누구예요? 4로 나누면 12분의 13이죠. 맞죠? 얘는 누구보다 커요? 1보다 원래 뭐예요? 커야 돼요. 커요. 이거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를 택하면 안 되고 누굴 택했어야 돼? A5를 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저놈이 답이 되는 거다. 15가 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지난번에 우리 숙제 내줬던 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책 받았니 안 받았니? 중현아.